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타인의 말에 많이 상처 입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말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혹시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한 제 기본적인 원리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외부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환경이 문제야, 이 사건이 문제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정말 자동 반사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 원인이 내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요, IQ 70 넘는 사람은 다 죽고요, 나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다 지능이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과일 가게에 가서 2,000원짜리 사과를 5개를 사는데 어떤 날은 3,000원만 달라고 하고 어떤 날은 막 5만 원을 달라고 해요. 나는 10,000원만 가지고 갔는데 그럴 때 정말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3,000원 달라고 하면 7,000원은 팁이에요 하고 주고 5만 원 달라고 하면 제가 지갑을 놓고 왔네요, 다음에 올게요, 이럴 것 같아요. 내 안에 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외부에서 사과값을 왜 5만 원 안 줘?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해도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네, 지능이 부족해서 그러네 하고 내 선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지, 그게 나한테 어떤 데미지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하거나 갑자기 기분이 더러워지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고 죽고 싶고 막 이런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 있죠. 그거는 이제 내부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외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부에서 뭔가 나에게 타격을 줘도요, 나의 필터를 거쳐서 내가 이거는 타격이 입을 만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그게 데미지가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너 콧구멍 3개네 하고 아무리 놀려도 내가 수치스럽거나 죄책감 생기거나 막 슬프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나의 어떤 필터는 일단은 통과를 해서 나한테 데미지를 입혀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요소들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상처를 입히는지 그 과정이요, 찰나라고 하죠. 찰나라는 이 단어가요, 불교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짧은 아주 잠깐의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내가 바라보지 않은 마음은 다른 사람이 보여주게 되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지 그 과정을 찰나를요, 이렇게 타임라인에 늘려서 한번 디테일하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키가 173이거든요. 제가 운동했더니 40대에 1cm가 더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키에 대해서는 컴플렉스가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저의 환경에서는 너무 크다 해서 이렇게 제가 라운드 숄더도 있고 그렇긴 했는데, 그런데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구독자가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많은 편이긴 한데 제가 1,100명 좀 넘잖아요. 그런데 구독자가 10만 명, 100만 명이면 그런 사람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순간에 분별이 먼저 일어나요. 많다 적다라는 게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100명이 안 된 사람한테 1,000명은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이제 막 그런 100만 명인 구독자가 저의 구독자를 보고 나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한다면 분별이라는 필터를 거쳤을 때 저는 정말 왜소한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 되겠죠. 이제 분별을 통과를 해서 이거는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요소네 하고 저의 필터를 거쳐서 저에게 상처로 딱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처라는 것도요, 제가 이제 내면의 비평가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공격성인데, 이 자기 공격을 하는 내면의 비평가가 분별을 통해서 100명짜리가 구독자가 적다고 뭐라고 했어. 그러면 패스. 그런데 100만 명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통과가 되면서 이 내면의 비평가가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저에게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수치심을 유발을 해요. 제 안에서 수치심이 딱 올라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전에 감정에 대한 감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면의 비평가가 나를 수치심으로 공격을 하고 그 수치심을 당한 내 자아는 또 수치심을 느끼는 거가 두려워서, 감정을 느끼는 거가 고통스러우니까 두려워서 바로 그 감정을 보는 두려움을 또 띄워요. 그래서 최종적인 감정이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두려움을 느끼는 걸 또 두려워해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 그냥 회피를 해버리기도 하거든요. 어느 날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다고만 알고 기분의 종류도 몰라요. 그러다가 그 기분이 두려운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두렵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끝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치심인데? 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수치심을 왜 느끼지? 내 내면의 비평가가 그 사건을 빌미로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었네. 이러면서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거를 딱 관찰하잖아요. 아, 네가 원인이었구나 하고 그거를 내 머리로 알고 감정을 느끼면요,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이렇게 첩첩산중이 있다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보는 두려움, 그걸 느끼기도 싫어서 회피,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도 회피하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두려움만 느끼고 끝나면요, 감정을 보는 두려움의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요, 계속 내가 정화는 했는데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간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보는 두려움인 거를 느꼈어. 그러면 그 감정이 뭔지를 느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고 나면, 감정이란 게 약간 연막탄처럼 머리를 뿌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원인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거든요. 정화를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계속 두렵기만 하고 뭔가 해도 답이 안 나는 것 같고 하는데, 제가 영상 중에 가해자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 핵심을 딱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분 나쁜데, 내가 기분이 나쁜 거는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불안할 때 누가 나한테 칼을 겨눴다거나, 아니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거나, 두려울 만한 현실에서 두려운 거는 현실이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는요, 거의 내면의 비평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 너 뭐가 불만인데 하면서 이 내면의 비평가한테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가해하고 있니?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나는 피해자의 역할만 하면서 계속 불안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하나인데 이렇게 분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너 내면의 비평가 뭐가 불만이어서 나를 이렇게 가해하고 있니? 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면 나중에 무의식이 열리고 이 가해자가 나를 얼마나 증오하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네가 이렇게 했는데 1000명밖에 안 돼. 야, 100만 구독자 가진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우스웠겠다. 너는 정말 열등한 인간이구나. 왜 사니? 막 그러면서 넌 해도 안 되는구나. 막 너에겐 희망이 없어.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가해자한테 그 얘기를 시켰을 때 가해자가 그 얘기를 하면서 공격하는 거를 내 안에 있는 피해자 자아도 듣고 있거든요. 같이 들으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가해자의 입장으로서의 어떤 마음과 그 얘기를 듣는 피해자로서의 입장이 동시에 감정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것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한 건이 정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쾌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정말 타임라인에 쫙 늘려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고, 특히 분별할 때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상처에 의해서 왜곡된 신념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는 열등하다라던가,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약간 머리 나쁜 사람이라던가, 막 이런 것 같은 그런 신념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념이 분별을 해가지고, 너는 지금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너의 잘못이네. 너 다른 사람한테 패귀쳤구나. 너는 해도 안 되네. 막 이런 식으로 내면에 있는 그 가해자가 나를 공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감정들이 촉발이 되고 있다는 거를 자각을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끝에서 두려움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가해자의 그 목소리, 내면의 비평가의 목소리까지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안개 뿌옇고 도대체 왜인지 모르는 그런 감정의 산을 넘고 그렇게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정말 집중 잘 하시고 좀 정화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가해자, 너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가 불만이야? 라고 해서 딱 가해자를 무대 위로 올려서 이제 가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들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정화를 맞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법이라면 비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저리에서 너무 많이 헤매지 마시고 빨리빨리 내가 나의 무엇이 불만인가, 이거를 보셔서 계속 해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그게 꼭 콧구멍 3개라고 놀리는 것처럼 아무 타격을 입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내가 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내 아내가 좀 캄캄하고 안개가 자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